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오늘은 이 시간은 친구 아니면 후배 김승환 교육감님과 같이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두 분 올라오시도록 박수 보내주세요. 김승환 교육감님은 어떤 인연으로 여기 오시게 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직접 좀 여쭤볼까요? 네. 그냥 친구. 왜 오셨어요? 친구 자격으로 후배 자격으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 전국대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친구면서 후배시면서 선배신 분들이. 근데 하필 김승환 교육감님이십니까? 출세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출세한 친구 이전에 두 분이 그 교육감 후보직을 놓고 상당히 좀 다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화해의 자리이신가요? 네, 교육감 후보를 교수 중에 한 사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결정해가지고 10사람 명단을 뽑아서 그 중에서 빼줄 사람 먼저 빼주고 마지막에 3사람이 남았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김승환 선생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안심했죠.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에요. 헌법학자시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미네르바 잡으려고 했던 법조항이 네.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이거든요. 허위 사실 6번째. 지금 두 분이 지금 위험수위를 계속. 이 법학 철학이시죠? 이럴 때는 약하시네요, 그렇죠? 아니요. 철학과 법학 어느 쪽이 더 센가요? 뭐 초반에는 법학이 세죠. 여러분께서 박수로 법학이면 이쪽, 이번 지금 자 박수 법학 아니면 철학. 네. 시나리오. 아니 저희가 진짜 궁금해요. 그때 그 어떻게 해서 그 이렇게 단일화 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방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취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우수 교수님께서 어떻게 또 양보를 쉽게 하셨는지. 김 교수님도 이 체격으로 보면 김승환 교육감님보다는 한 수 위시잖아요. 얼굴 사이즈도 그렇고요. 근데 영 게임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천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은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 나와야 된다. 그건 모두 공감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내가 백그라운드가 좀 센 사람인데요. 지금 그 제일 인기가 있는 경기도 교육감 김상권 교육감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김상권 교육감이 교육감 맡아가지고 처음에 정말 고군분투했죠. 그렇긴 하지만 김상권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혁신 그건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고 전북 지역에도 진보 교육감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당연하다. 정말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 찾다 보니까 저까지 같이 묻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내세운 게 나는 천안 시민이니까 여기 전주 시민 두 분 중에서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승환 교육감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된 건가요? 맞는 말씀이신지 확인 좀 해주시죠. 헌법학자께서. 글쎄 어떤 게 진실인지. 그냥 나갔죠. 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밥 먹자고.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뵙고 아는 그 두 분의 스타일상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해볼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진실이고요. 저는 처음에 이상했던 게 우리 김우수 교수님이 그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교육감 이런 자리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평소 삶이.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분들 몇 명이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 영역에 이렇게 몇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계속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김은수 교수님 표정이 힘이 훑어봤죠. 저분은 진심이 뭔가 그랬는데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웃으면서 지금 이 웃음이에요. 결론은 철학이 세다네요. 그쵸? 웃으면서 즐기는 사람이 제일 세다면서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이 이제 교육감님이 되셨는데요. 지켜보시는데 어떠세요? 좀 조마조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잘 하실 거라고 믿었고요. 그동안에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탐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상식 수준 이상인 사람들이 가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근데 김승환 선생님은 뭐 사실은 그 자리에 가면 100% 잘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방송 시사 프로 진행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위원들끼리 투표해서 뽑은 교육감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방송에 안 나오다가 정년 퇴임 때 되니까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질문지를 미리 달라. 질문지를 미리 주면 답변을 써가지고 가서 답변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은 한 적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니까 할 수 없이 질문을 줘라 그랬습니다. 질문지를 줬는데 나올 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질문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교육감이니까 모셔야 된다. 교육감이 꽤 높은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욕심이 많았죠. 근데 김승환 선생님한테 경쟁에서 제가 지는 바람에 저는 뭐 그렇게 됐지만,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순서 하나도 안 바꾸거든요. 순서대로 질문 다 써준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본인 답변도 다 밑에 사람이 써줬나 봐요.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손을 벌벌 떨면서. 그런 분이 교육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분이 가시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도교육위원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차질이 있으신 게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역할을 지금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 당선되고도 몰랐어요. 높은 자리인지 사실. 이렇게 높은 자리인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했을 텐데 정말 몰랐어.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높더라고요. 지금 뭐 혁신학교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또 방금 교육위원 말씀도 하셨는데 교육위원과의 그 뉴스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어떠세요? 그 자리에 가보시니까 학이 김은수 교수님한테 맡길 걸 그랬다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진에 안 물어봐가지고 지금. 각본이 어떤 거예요? 김은수 교수님 하셨으면 잘하셨겠죠. 이렇게 대학에 한 20년 넘게 같이 지냈잖아요. 23년 같이 지냈는데 너무 상대방을 잘 알죠. 속을 다 들여다볼 정도. 대화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 뜻을 읽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철학관과 가까우시잖아요. 철학관. 아까 철학관 차리시면 잘하실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마 지금 정권이 상당히 힘들어했겠죠. 우리 김은수 교수님 맡으셨다면 그나마 이런 사람이 맡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정권이. 아무래도 천안 시민이었던 게 참 여러 가지로 애통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은수 교수님이 출신 지역이 충북이 아니고, 우리 충북이잖아요, 충북인데 아니고 여기 전북이었다면
제가 그때 빨리 풀었을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때 이 출신지가 충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병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북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나올 수 있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우리 전북 지역이 굉장히 그 지역색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승산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어렵고 하나도 엄청 힘든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이 모처럼 일어났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아마 거기에서 입게 되는 상처를 우리 지역사회가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그 김승환 교육감 되셔서 취임 준비할 때까지는 제가 준비위원장 맡아가지고 좀 도와드렸는데 딱 취임하신 이후부터 저는 정말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속으로 양심의 아짝만 조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계신 교육혁신 약간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이걸 제대로 이루어서 아까 우리 학생들이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사실은 선진형이 못 됩니다. 빨리 우리는 이거 선진형으로 바꿔야 하고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혁신을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죠? 네, 뭐 밤낮 없이 뛰어다니죠. 방금 전에도 무주에 가서 활동하시고 이제 여기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쫓아오셨는데 이렇게 해도 그 현장이 변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텀 정도는 이런 노력이 지속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약점이 좀 그건 것 같아요. 차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내 임기까지 본인 임기가 다음까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생각 안 하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철학관에서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자기를 생각하자면 전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시죠. 다음번에 또 경선에 참여하시죠. 네, 뭐 하라면 할 수도. 네, 우리 특히 아이들 염려하셨는데요. 정말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편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육 바꿔줄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정말 노동 시간이 제일 긴 게 아이들이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 무거운 학습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진보 교육감 또 우리나라 특히 또 상당히 그래서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적인 현실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참 많이 또 그때 상황과 또 좀 유사한 점도 있네요. 그렇죠? 오늘 저녁 그 두 분이 만난다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김우수 교수님? 지금까지 안철수 씨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혼자 나가서는 안 되니까 단일화 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워낙 인기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쩌면 딱 치고 나가면 그때부터 이게 수직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그냥 본인이 단독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또 그 주변 분들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어떤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이것도 다 음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철학자들은 거기까지는 머리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음모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여론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보고
그 길로 저기 힘을 합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대선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우리 그 김은수 교수님 자유로우세요. 법적으로 자유로운데 저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 여당 의원들이 이런 공격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 그 교육 간담회 할 때 왜 현직 교육감이 그 자리에 나갔냐? 이것은 그 헌법상의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와의 일체의 대화 금지, 접촉 금지를 의미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질문한 의원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가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 형사 고발 당하는 것을 한 건, 두 건 셌는데 지금 못 세겠어요. 지금 몇 건째세요? 모르겠어요. 10건 넘어가니까 더 이상 못 세겠더라고. 그래 지금 접수된 것이 있고 대기 중인 것이 있고 이러니까 재판받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러면 일부러 걸어오라고 그냥 그쪽에 걸릴 만한 얘기를 일부러 자꾸 하셨던 거 아닌 건가요?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요즘은 평생 상식 철학을 주창해 오신 분이 이렇게 네거티브 홍보라고요. 부정적인 걸로 홍보돼도 홍보랍니다. 교과부 장관.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정신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말 이상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김성환 교육감을 물었으면 뭐 다른 지역 교육감처럼 그렇게 그 형벌을 받게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올 만한 걸 트집을 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한 걸 가지고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아까 10개 이상 된다고 그랬나요? 근데 뭐 그쪽은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전라북도에서 여기 발목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쉽게 몰려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교육 대통령론에 대해서 김은수 교수님께 여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네, 교육 누가 그런 걸 대통령론이라는 게. 사실은 김승환 교육감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교육감님만으로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교육감 지금 6분인데요. 아마 전체 지역 교육감들이 다 정말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육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은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기 때문이죠. 모든 국민들이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해도 거기는 자리가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녀가 거기를 갈 수는 없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이걸 같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교육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육을 혁신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교육 혁신을 한번 이뤄봅시다. 그러겠으면 저를 찍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당선돼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 사람들이 매일 회의를 해서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교육에 종사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교육 재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들을 다 바꾸려면 교육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힘이 꽤 세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듯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서고 모든 강요가 합심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그렇게 한국의 교육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마인드,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오죠. 한국 사회의 모순 중에서 가장 큰 모순은
학벌 사이의 병폐가 초래하는 모습,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파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엄청나게 부담이 크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교육비를 끝없이 조장하는 세력이 바로 교육관료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정치 권력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대선 후보, 유력 후보 세 사람의 교육 공약을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무렴 이보다 더 악화되겠냐? 지금이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잘 자라주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애들은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죠. 네, 정말 고마운 일인데 우리 전북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지금 성장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대 학생들에게 좀 축복의 말씀 두 분 다 교수님들이신데 원래 그 서양 대학사에서는 이 교수 한 사람이 그 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 그 취임 강연을 하거든요. 상당히 밀도 높은 논문을 통해서 취임 강연을 하고 또 그 대학을 떠날 때 또 구별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대학사에서는 아직 그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리고 김우수 교수님이 이런 그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이걸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가 누린 몇십 년의 역사에서 누린 수많은 그 행운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탑 5 안에 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김우수라는 철학자를 교수로 모실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그 많은 세월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자기의 학문적 그런 견해를 표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단 1분도 강의를 듣지 못하고 언어를 듣지 못하고 전북대학교 문을 나선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회는 왔지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전북대학교에 그리고 전북 지역사회에 새기는 족적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호흡을 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전북대에서 이제 당연 퇴직됐거든요. 당연 퇴직돼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서 함께 호흡했던 그것은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얼굴이 막 더 이렇게 좋아지셔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까 후보 단일화라고 했지만 그 고도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저를 그쪽으로 연출하신 거예요? 연출 연기 연출 다 하신 거예요. 거기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제가 교육감 간 이후 그때부터의 표정을 보니까 제 양반이 저런 표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싱글싱글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어디서 무슨 의뢰가 오면 제가 이것은 김우수 교수님이 저기입니다고 넘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선생님 여기 TV인데요. 한번 출연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거절할 이유가 뭐냐? 김 선생 나는 말이지 비디오는 아니고 오디오거든. 일관되게. 그러면서 그 TV 출연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비디오형이 되신 것 같아요. 아주 비디오를 즐기잖아요, 요즘에. 네, 하여튼 부럽고요. 부럽고 제가 꿈꾸었던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정년퇴임 할 때 그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수였거든요. 네, 그 꿈은 다 날아갔고 우리 김은수 교수님은 제가 그랬던 그 꿈을 이루시네요. 부럽습니다. 부럽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는 거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과에 정말 좋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년퇴임 하실 때 그분을 좋아하는 평소에 같이 자주 만나던 분들이 다 모였어요. 서울로 전근간 서울로 올라가는 교수들도 오고 대구에 있는 교수들도 오고 다 와서 그날 술을 한잔 마셨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서울에서 왔던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신 교수님은 정말 인품이 좋으시니까 정년퇴임 모임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좋다. 우리도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정년퇴임식이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즐기는 거죠. 저는 그때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김승환 교수님, 교수로서 정년퇴임 못하시는 김승환 교수님을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혁신하자 그러는데 그거 사실은 세계 1등 만들자, 우리 교육 혁신해가지고 전부 세계 1등 만들자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 보통 정도의 실력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1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열등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같이 다 살아야죠. 전북대학교에 들어온 사람이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북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면 다들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가려고 하던 대학에 못 가고 전북대학교나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이 과를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라. 1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 성적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냥 온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집장가 가셨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결정하거든요. 본인들은 얼굴도 안 봐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는데 근데 다들 이혼하고 가정 파탄나고 그랬을 텐데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도 또 그냥 공부하다가 보면 자기 전공 이게 맞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기도 하고 너무 잘못 방향을 잡은 사람들은 다시 전과를 한다든지 학사 편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정도의 건강한 생각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 사회에서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은 좀 못난 동생이나 후배들, 이웃들을 좀 도와주면서 사는 거고 그게 교육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부담 주는 거 없애고 그리고 쓸데없이 1등 다 만들어봐야 다 나름대로 우월의식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건강하자. 그러려면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건강해야 합니다.